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고3 사회탐구 영역 동아시아사 문제 해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1번. 자, 다음 유물이 출토된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여기 보이는 이 유물은 교과서에서 자주 보이는 거죠. 자, 얼리터 궁전의 유적이고 하왕조로 추정되는 청동기 시대의 세 발 달린 술잔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가 지역입니다. 자, 두 번째, 가 국가식이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이제 가 국가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보니까 가의 황제가 말하기를 무릇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으니 이야기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 이제 북방 언어의 사용을 단절하고 한 가지로 정음을 따르려 한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북방 언어의 사용을 단절하고 한 가지로 바른 목소리를 따르려 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얼마 후 조서를 내려 조정해서 북방 습속의 말을 해서는 안 되며, 자, 이걸로 봤을 때는 자, 북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북위. 자, 그 다음 사료도 보세요. 자, 가의 황제가 나라 풍속이 전대의 비루함을 잇고 있다고 여겨 수도를 러양으로 옮김으로써, 자, 북이는 수도를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겼죠. 자, 옛 풍습을 변화시키려고 하였다. 자, 의복제도도 고치고 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이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서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자, 남북조 시대니까는 남북조 시대에 해당하는 가 국가식이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면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제의 공덕은 대단히 무성하였다. 자, 황제는 태학을 세우고 교사를 정비하고 음료를 좋아하고 태산에 봉선하고 황허강에 제방을 쌓았어요. 자, 또 황제는 백성들이 오랫동안 흉노의 침략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변경에 유세와 봉수를 구축하고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자, 또 하나 변경 방비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해지자 소금, 철, 술 등의 전매제와 균수법을 시행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유학을 진흥하고 또 이제 재정면에 있어서 소금, 철, 술 등의 전매제와 균수법을 시행했던 황제 한나라의 무제입니다. 그렇죠? 자, 한무제에 해당하는 보기는 2번 장관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입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릇 우리나라는 100여 년 동안 여러 국으로 나뉘어 수레의 바퀴 폭과 문자가 서로 같지 않았다.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으니까 이제 수레의 바퀴 폭과 문자가 서로 같지 않았던 거죠. 자, 근데 나는 천하를 다스릴 것이라는 상스러운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장성한 후에 나는 영주가 되었고, 이게 하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주가 되었고, 또 주군의 뒤를 이어 섬기는 분이 있었던 거죠. 주군의 뒤를 이어 통치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이 땅을 남김없이 통일하였다. 자, 이제 대륙 정벌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륙을 정벌하려고 합니다. 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100여 년 동안 여러 국으로 나뉘어라는 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주라는 단어, 영주가 되었고 주군의 뒤를 이어 통치한 지, 영주가 되었고 주군의 뒤를 이어 통치한 지, 여기가 두 번째 힌트.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륙 정벌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자,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의미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임진왜란과 관련한 것으로 이여송의 명군이 조선에 파병된 전쟁의 배경을 조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밑줄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황제는 자신의 사자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서역의 군대를 이끌고 친정에 나섰다. 황제는 적의 수도를 공격하였고 그의 아들 주치가 인근의 성을 함락하였다. 호라즘의 술탄 잘랏 우딘이 도망가자 발라가 추격했으나 사로잡지 못하였다. 주치 등이 군대를 이끌고 왔다. 황제는 마침내 호라즘의 여러 성을 정복하고 다루가치를 두어 그곳을 다스렸다. 자, 호라즘을 정복했던 몽골의 황제 칭기즈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천호제, 백호제를 실시했었던 칭기즈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6번 문제. 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예의를 아는 나라는 신령이 도와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은 천지의 이치가 맞지 않는 해여서 가의 사절단이 탐배가 모두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이 중에는 8성 중의 하나인 치부성 관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본이 이관 8성 제도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이 간은 그래서 일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본. 자, 두 번째 배, 세 번째 배. 근데 나를 보니까 나는 안남 도호부에 명하여 참파에 표류한 생존자를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자, 안남 도호부, 그렇죠? 여기 나를는 이제 당나라를 인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렇죠? 베트남 지역에 안남 도우비에 명하여 참패에 표류한 생존자를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가는 일본이고 나는 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맞는 걸 찾아볼까요? 4번이 되겠죠. 당. 토본에 화봉공주를 보냈다. 자, 7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그림은 견당사의 요청을 받은 중국의 한 승려가 일본으로 향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 승려는 일본에 건너가던 중 시력을 잃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마침내 다자이유를 거쳐 헤이조큐에 도착하였던 이 승려 감진이죠. 감진. 마침내 갔었던 감진. 자, 그는 슈무천왕이 세운 대불에 있는 도다에사에 머물며 일본의 계율, 불교의 계율을 이제 전수를 해주죠. 5번입니다. 불교의 계율과 수계하는 방식을 전수하였다. 그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지도를 보고서 이 가나다라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변경 카이펑이 있고 가나다의 국가가 이런 모양으로 봤을 때 이 다 같은 경우는 고려가 되겠죠. 자, 여기는 송나라이고요. 나는 거란, 가는 서하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송의 수도가 이 변경해서 여기 이만 항저우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남송으로 간 겁니다. 남송. 다는 여전히 고려이고 가는 서하이고 라는 여진이 세운 금나라가 되겠죠. 금나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맞는 걸 골라 보면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 가가 아니라 자, 거란이 되겠죠. 자, 연운 16주를 찾아야 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나와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나하고 송하고 전연의 맹약을 체결한 거죠. 거란하고 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진은 맹한 모국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답이
예, 그래서 답이 니은과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자, 다음 상황에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시기를 묻는 문제예요. 자, 오랑캐의 선봉부대가 압록강을 건너 며칠 만에 왕도의 서쪽 교회에 도달하였다.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렇죠? 성상이 숭례문에 물류에 납시어 여러 신하들을 불러 계책을 물었다. 이조 판서가 나아가 아뢰기를 일이 급박하게 되었으니 청컨대 신이 달려가 오랑캐 장수를 맞이해서 저들이 형제의 맹약을 저버렸음을 따지겠습니다. 성상께서는 그 틈을 타서 대가를 돌려 동쪽으로 급히 달려 산성으로 들어가소서라고 하자. 자,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병자호란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묘호란에서는 이 형제의 맹약을 맺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을 때는 홍타해지가 국호를 청으로 변경한 후에 그리고 이제 쳐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데, 자,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10번. 자, 밑줄 친 9년 동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어사 구도융이 아래입니다. 물라카는 선대 황제가 정화의 함대 파견을 계기로, 자, 그러면 선대 황제가 정화의 함대 파견을 계기로, 이 선대 황제는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영락제이죠. 영락제. 자, 저들이 감히 점령한 지 9년이 되었는데도, 자, 영락제 때 황관 정화를 파견을 해서 중국 중심의 명 중심의 조공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물라카를 점령한 나라, 서양 나라는 포르투갈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저들이 사신을 보내어와 책봉과 진공을 구하나 결코 허락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그 사신을 물리쳐서 순리와 영리를 분명하게 보이고 물라카의 강토를 돌려주어야만 조공을 허락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저런 핑계로 뉘우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여러 번국에 경문을 보내어 죄상을 알리고 토벌해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기에서 적당한 걸 찾으면 되는데, 자, 시언역을 제작하는 예수의 선교사. 자, 시언역 제작 청나라 때 있었던 일이죠. 자, 장거정의 개혁은 한참 더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백운동 서원에서 공부하는 조선 선비, 이것도 이제 조선 중종 이후의 일이라서 시간이 더 뒤로 가야 되고요. 이 사료에서 가장 어울리는 거는 조공책봉 질서를 확립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조공사절로 베이징에 들어가는 류큐 사신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나가시노 전투라고 하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1575년에 이제 벌어진 전투거든요. 이 사료하고는 시간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예, 포르투갈이 물라카를 점령하는 거는 1511년이고요. 9년이니까 1520년 정도 되는 요 기간을 지금 묻고 있는 건데, 가장 적당한 거는 4번이 되겠어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화란 사람들을 몰아내고 푸저우 샤먼 앞바다의 황량한 섬을 차지한 정산, 정경, 정극상, 다 정씨들이죠, 그렇죠? 이 세력이 차례로 옛 조정의 정상을 받들었다. 이에 가가 여러 차례 해안을 봉쇄하고 백성들을 내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들 세력은 파도의 험준함에 의지해 버티면서 저항한 지 오래되었다. 성세가 나타날 때가 되자 총독 요괴성이 이들을 초모하였고 제독 실랑이 마침내 진압하였다. 이로써 이 섬이 가의 판도에 들어오게 되었다. 자, 이 가는 어느 왕조겠어요? 자, 청이죠, 청. 청나라 강희제 때, 자, 반청 운동이 일어납니다. 명나라 부흥을 외치면서
3번은 아니라든가 또 이제 대만 타이완으로 이제 들어간 이제 이 정치 세력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제 청은 청계령을 라는 해금 조치를 통해서 해안을 봉쇄하고 백성들을 내주로 강제 이주시켰었죠. 자, 그러면은 이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청나라와 관련 있는 거 여기 지정 문제, 인세를 토지세에 포함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다.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 밑을 친 별난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미국 정부는 일본과 조선 양국에 대해 깊은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조선의 독립 및 주권을 중요시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일본이 군대 철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내정에 대해 급격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일본, 조선을 지금 이제 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화해하는 약조, 화약으로 변란이 진정된 상황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뭐겠어요? 조선에서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부군은 동학 농민군을 막지를 못해서 청에 원병을 요청을 하죠. 하지만 10년 전에 맺었던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이 원병을 보내니까 일본도 원병을 보냅니다. 군대를 같이 보내요. 자, 조선의 입장에서는 청일 양국군이 조선을 향해서 군대를 끌고 오는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조선은 이 동학 농민군과 전주 화약이라는 화약을 체결을 하고 이제 변란이 진정됐기 때문에 당신들은 군대를 철수하시오라고 하는데 일본은 거꾸로 군대 철수를 거부하고 내정에 대해 급격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복궁을 점령하고 강제로 갑오 개혁을 강요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변란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조선으로 파병된 청군, 일본이죠, 1번. 네. 자, 13번. 자, 가 도시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의 긴자거리 이렇게 쉽게 문제가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도쿄.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가에서 전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 군사 재판. 그렇죠? 도쿄에서 극동 군사 재판이 열렸죠. 도쿄입니다. 자, 경사대학당 설립된 곳은 베이징이에요. 미일 화친 조약으로 개항된 곳은 자, 시모다와 하코다테. 영국 상인이 신보를 발간한 곳은 상하이. 북촌 부인들이 여권 통문을 발표한 곳은 한성이죠. 한양, 한성. 자, 요코하마와 연결되는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었다. 네, 도쿄와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최초의 철도가 일본에서 개통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4번 문제. 밑줄 친 이 막부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자, 에도 막부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 자, 한글 판소리, 한글 소설, 경극, 가부키 다 맞지만 사서 집주는 이제 송나라 때 주희가 저술한 것이죠. 4번이 아니고요. 자, 15번. 밑줄 친 기억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미친 듯이 날 때는 오랑캐들이 북으로는 허베이와 산둥에서 남으로는 저장, 광둥, 광시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마술을 뻗쳐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귀국 지도자의 영도 아래 중화의 권하들이 밑발치듯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도 지난 3년여의 혈전을 벌여 적의 절반 이상을 섬멸하였다.
이에 우리도 귀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충칭에서 우리 군 총사령부 성립 기념식을 거행하고 전열을 갖추어 출전하려고 한다. 우리 군은 백전의 장사들과 손잡고 함께 전장에 나아가 한국의 독립과 해방을 앞당기기를 바랄 뿐이다. 자, 1900 몇 년 9월 17일 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 위원회인데, 자, 충칭에서 우리 군 총사령부 성립 기념식을 가졌어요. 자, 이거는 이제 한국 광복군이죠. 한국 광복군이 1940년에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 3년여의 혈전이니까 1937년부터 1940년까지가 이제 기억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일본이 난징을 점령하였다. 그렇죠? 예, 이게 기억이 되겠고요. 기억 맞죠? 자, 조선 의용군이 조직되었다. 의용대가 아니라 의용군. 의용군의 조직은 42년이죠. 자, 태평양 전쟁의 발발은 1941년.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16번 문제. 자, 밑줄 친 이 정부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다음 자료는 태정관이 포고한 징병고유라는 문서입니다. 자, 이 정부는 산원공상의 상하 간 신분 차이를 없애고 전국의 3인 남성을 대상으로 20세 이상이 된 자는 모두 병적에 편입하는 징병제를 실시하여 근대적 군사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될까요? 이 정부는 1868년에 일본에서 새로 이제 등장한 메이지 정부, 신정부가 되겠습니다. 메이지 정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영사재판권이 포함된 조약이 체결된 건 강화도 조약, 1876년이 되겠고요. 공행 폐지를 규정한 조약이 체결된 건 아편전쟁 이후가 되니까 이거보다 더 앞선 시기가 되겠고, 자, 옌타이를 추가로 개항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자, 여기는 이제 1858년 이제 중국에서 제2차 아편 전쟁 때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이제 이 옌타이를 추가로 개항하는 조약이 체결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일본 니가타 개항을 명시한 조약이 미국과 체결되었다. 자, 이거는 이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죠. 그래서 1858년 미일 화친 조약은 54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1858년이 됩니다. 자, 베트남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를 최초로 승인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건 이제 1862년에 제1차 사이공 조약으로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를 승인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868년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1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 확장으로 열강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 자, 가가 소집되었다. 일본의 세력 확장으로 열강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 가가 소집되었다. 중국 정부는 대표를 파견하여 중국의 자주 독립에 대한 강경한 요구를 표시하며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주장하였다. 중국은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원했어요. 자, 당시 열강의 태도는 모두 일본의 재화 세력을 시기하는 터이므로 미국의 문호개방, 기회균등주의가 마침내 승리하였다. 일본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새롭게 소집된 회의입니다. 자, 워싱턴 회의이죠. 워싱턴 회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산둥반도의 이권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게 되겠죠? 워싱턴 회의 이전에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일본이 이제 중국에서 산둥반도를 차지하고 21개조 요구를 이제 1915년에 베이징 정부가 이제 승인을 해주게 되었고,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일본의 이 21개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었는데, 그에 반발로 중국에서 오사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일본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21년 워싱턴 회의가 열리게 되고, 이 워싱턴 회의의 결과 산둥반도의 이권이 다시 중국으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자, 가 사건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당시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두 진영으로 재편되었다. 미국은 패트릭 헐리를 파견해 위험한 관계로 치닫고 있던 국민당과 공산당의 관계를 조정하려 하였다. 이에 국민당과 공산당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정 국가를 수립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끝내 뭐가 본격화되었다. 그렇죠? 약 3년 후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하고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이동하면서 가가 일단락되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냉전이 지금 되고 있고요. 1946년부터 49년까지 중국은 이제 국공 내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가가 의미하는 게 지금 이제 국공 내전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는 이제 뭐가 될까요? 자, 우리나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3번. 자, 19번.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본의 군사력 보유 문제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얘기해 봅시다. 전쟁이 종결된 이듬해 미국 주도로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가 추진되어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한 헌법인 평화헌법이 이제 제정되었습니다. 신헌법, 평화헌법. 자, 그런데 냉전이 본격화되자 미국의 대일본 정책이 크게 바뀌면서 두 개의 조약이 체결되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같은 날 동시에 미일 안보 조약이 조인되었어요. 1951년이죠. 자, 그러면 자, 일본 제국의회가 설립된 토대가 되었다. 총통을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는 항목이 있다.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배경이 되었다. 일본에서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이거는 나가 아니라 가가 되죠. 가. 자, 주일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군사동맹을 규정하였다. 미일 안보조약에서 이제 규정한 거. 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사진은 베이징 다오이타이 국빈관에서 한국의 외무부 장관과 중국의 외교부장이 양국 간의 적대 관계를 공식 청산하는 공동 성명에 서명한 후 악수하는 장면.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말해보라는데, 자, 이 사진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한중 수교의 모습인 거죠. 자, 1992년에 있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거는 이제 1997년이고요. 1979년이고요. 1979년. 미중 수교가 있기 전에 타이완하고는 이제 수교를 중단하죠. 이게 1978년이고요. 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거는 1969년. 자, 일본에서 55년 체제가 무너진 거 1993년입니다. 1993년. 한일 기본조약의 체결 1965년이고요. 자, 도이모의 정책, 베트남의 경제 개발 정책인데 1986년에 도입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자,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자, 이상으로 이제 동아시아사 9월 모평 문제를 해설을 했는데 아마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또 자신을 믿고 차근차근 풀다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료를 정확히 읽는 이제 그런 연습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